자, 서브 교재는 129페이지. 오늘은 지방 재정 파트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 교재는 849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은 전반적으로 B급 정부대입니다. 특히 이제 의전 지원과 자주 지원, 특히 지방세에 관한 유형을 묻는 것들, 그것들이 문제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일단 지방 재정 자체는 이제 본문 교재에 개념 나온 거 보시면은 지방 정부가 그 기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합니다. 그 재원을 획득하고, 이 재원은 쉽게 돈입니다. 돈. 획득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활동의 정체를 지금 얘기한 지방재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의 원칙이 나오는데, 운영원칙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재정 건전성에서 1번의 수지균형의 원칙이에요. 수지균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방정부도 하나의 경제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적자로 운영하지 말자 그 표현입니다. 흑자로 운영하자 그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됐으면은 다시 우리 서브 교재 236페이지 운영 원칙의 수지 균형 나왔고, 그 밑에 이제 지방 재정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특징을 대표하는 게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응익성, 두 번째 타일성, 다양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응익성을 얘기할 때는 이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칠판을 잠깐 보자. 이익을 받는 사람이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표현인데, 자, 재정학에서는 재정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형태. 공평성이 있고, 또 하나 효율성,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진다. 이 공평성 자체는 보통 이제 국가 재정에서 강조한 걸 얘기하고, 효율성을 얘기할 때는 지방 재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공평성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적인 운영 원칙 자체 가운데 하나가 응능의 원리라는 게 있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 자체를 제고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응익의 원리가 있어요. 응익은 이익을 받는 사람이 비용 부담의 주체. 여러분 주민등록 등초번호를 띠로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서 등초번 띄웠다 그럼 수수료를 해야 한다. 냅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이익을 받는 여러분들이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응익을 얘기하는 거고, 응능은 능력에 따른 재정 부담이야. 자, 국세 가운데 소득세는 철저한 누진세야.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 자체 비율이 커져. 뭐 20%, 25%, 30%까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이거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자 응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평한 거죠. 그래서 국가정과 지방정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응능과 응익의 원리. 자, 기타 이제 이 국가지정 자체는 일반적으로 순수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치안국방외교. 근데 우리가 아까 지방재정은 준공공재. 이 준공공재 우리가 앞에서 요금제하고 공유제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걸 합해서 준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금제나 공유제 자체를 공급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쪽은 여러분들 자원 배분 기능 자체를 시행한다 그러는데, 이 포괄적 기능은 자, 우리가 재무행정을 배울 때 예산의 4대 기능을 배웠을 거예요. 예산의 4대 기능은 뭐가 배워요? 안성재배, 경제안정, 경제성장 촉진, 소득재 배분, 자원 배분 기능 배워서 안 배워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게 국가재정이야. 지방재정은 위 거보다는 교량건설, 다리건설, 이렇게 공원건설, 이러한 자원 배분 기능을 보다 많이 쓰고 있다. 그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게 보자. 응익은 아까 수수료 받는다고 하는 서비스 자체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안 했어요. 서비스를 준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게야.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격 원리 적용 자체가 용이하고, 이쪽은 가격 원리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러면 요 아래하고 이익을 때 응익은 보통 기업에 추가하는 게 응익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재정은 기업가형 정부의 운영 자체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쪽은 어렵다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 어렵다. 이거 외에도 몇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교재에서 그 내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박스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점 쭉 나온 거 있지? 그래서 순수 공공재, 준공공재, 포괄적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응능, 응익, 가격 원리 적용 곤란, 이쪽 용이, 기업형 정보 곤란, 이쪽 용이.
여러분 전략과 전술 가운데 상위 개념은 전략이란 말을 쓰고 전술은 하위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국가지정은 당연히 상위 개념이 전략적인 정책 기능, 이정표 방향 설정을 담당하지만 지방정부는 전술적인 집행 기능을 관장한다. 아까 공평성과 효율성 얘기 했죠. 대한민국 땅에는 대한민국 정부 하나밖에 없죠. 단독 정부.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 안에는 수많은 지방 정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경쟁의 원리는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지방지정이고 이쪽은 비경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국가정은 아까 제가 응능의 원리에 근거하다 보니까 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아까 수수료 배운 거 있죠? 그걸 세외 수입이라 그래. 조세외 수입, 세외 수입의 의존도가 크다. 국가정은 지역 간의 이동 거의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보통 살다가 가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이민 가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지방지정은 살다가 이사 잘 가 안 가? 여러분들 인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 이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론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있어요? TV의 가설, TV의 바레이안 투표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TV의 가설, TV의 바레이안 투표를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다 집어넣는데 칠판 잠깐 보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 TV의 가설 자체가 전제가 되기 전 다수의 마을 자체가 전제가 돼야 돼. 두 번째, 완전한 정보. 그다음 세 번째, 완전한 이동이 보장돼야 돼. 그다음 네 번째, 규모의 경제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돼. 다섯 번째, 배당 수입 자체가 전제가 돼야 돼. 수입은 배당 수입밖에 없다. 이걸 전제로 한다고. 그리고 여섯 번째, 외부 효과, 외부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TV의 가설 자체가 구현되기 위한 6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데 다수의 마을,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배당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외부 효과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수많은 지방정부 자체가 존재하는 게야. 그리고 지방정부보다 상이한 재정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럼 각각의 지역 주민들은 각각의 재정정책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역 간의 완전한 이동, 여기 살다가 이사가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 돼.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크면 교역이다. 그러면 규모가 큰 서울시로 이사를 많이 가, 규모가 작은 여러분들 저쪽 진주로 이사를 많이 가. 서울시로 많이 이사 가겠지. 그래서 이 이사 가는 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많고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가면 안 돼. 그래서 수입도 배당 수입의 근거를 둬야 돼. 배당 수입, 연금 수입 그런 거예요. 연금 수입, 연금 받잖아. 똑같이 연금 받는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외부 효과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도로가 있고 A란 지역 자체에 공원이 있어요. 난 여기 살아. 나는 여러분들 공원 이용하는 게 좋아. 그럼 여러분들 이사를 안 가도 여기서 공원 이용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외부 효과 아니야. 그럼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이사를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돼야 돼.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지역마다 각자 상이한 재정 정책을 펴. 그러면 이쪽 A란 지역은 조세의 부담은 낮은데 환경은 굉장히 좀 안 좋아. C란 지역은 조세의 부담들은 높지만 환경도 굉장히 좋아. 그럼 나는 지금 A라는 지역에 살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 사실 환경도 계속 하는 게 좋아. 조세의 부담이 약간 높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여기 살다가 내가 원하는 이쪽으로 C로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다수의 마을 자체가 존재하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이 보장되면은 모든 지역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여러분들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떠한 선호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에서 지방 공공재 배분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 정부별로 각자 상이한 재정 조세를 갖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보다도 효율적이다라고 파악하는 게 TV의 발의한 투표, TV의 가설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거기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TV에 발의한 투표 자체가 존재하는 것들 지방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점 묻는 거 한 문제인데 이것도 출제에 C급 청구됩니다. 내용 좀 가져가시고. 다시 올라가서 지방재정의 특징 계속 보자. 두 번째, 타율성. 지방재정 국가로부터 제한 감독을 받아 안 받아? 맞죠? 그래서 거기 기체승이 나왔는데 거기다 이제 기체해가지고 외체라고 적어놔. 지방정부가 외체를 발행할 때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락받고 해야 돼. 그럼 이것은 행안부 장관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사전에 국가의 제한 감독을 받는 게 안 받는 게야. 그럼 받는 것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재원도 많이 지원받아 안 받아. 의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여러분들 엄격한 감독도 받겠죠. 이 바로 타율성이에요. 또 지방정부별로 재정 규모도 다양하고 세입 지출 비중도 다양성을 띠겠고 자립도로 다양하겠죠. 그걸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은 그 밑에 국가재정, 지방재정 차이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지방세입 구제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세입과 공익세입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일반세입을 일반 회계수입 그러고 거기 밑에 공익세입을 특별회계수입이라 그래. 좀 틀리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특별회계수입, 공익세입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일반 세입에 관한 형태를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일반 세입 구조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박스 봐봐. 자, 박스에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주재원이 나왔고 또 하나 의전재원 나왔고 제3의 재원 뭐가 나왔어요? 지방채가 나오고 있다. 자, 자주재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징수하는 재원이 바로 자주재원이에요. 이를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다? 지방세라는 게 있고 세외 수입이 있다. 세외 수입은 조세외 수입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보자 여러분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기부금 등등이 바로 세수를 대표해. 사용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지방정부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안 내. 적어보자. 지방정부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 징수하는 수입. 그걸 사용료라고 얘기하는 거야. 재산을 사용할 경우 징수하는 수입. 이 바로 뭐다? 사용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수료가 있죠. 수수료 한번 적어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여 특정 일을 이롭게 했을 경우 징수하는 재원. 그러니까 특정 일을 이롭게 했다. 그럼 특정인 자체가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신청해서 내가 받았어. 그럼 나한테 이름이 온 거야, 하는 거야. 그럼 수수료 내야 안 돼.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 분담금 얘기 예산했어요. 그렇죠. 분담금을 적어보자. 지방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을 경우 주민에게 부과되는 재원, 주민에게 부과되는 재원을 분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분담금. 지금 여러분들 화성에 이제 땅이 좀 있는데 땅에다 이제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여기 보자. 건물 뭐 큰 건물은 아니고 여러분들 건물 아닌데 그럼 이제 요 건물 여기 이제 식당을 하고 여기 이제 부동산을 하고 이거는 뭐 안 나가. 이거는 안 나가. 계속 안 나가는데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같이 쓰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 앞에 도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도로가 있어요. 2차 도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게 한지인데 이게 국가 거야. 선생님이 이걸 뭘 이용하냐면은 요거를 이 식당이라든가 여기 주차장으로 내가 활용을 해. 그럼 이거는 화성시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본 게 안 본 게야. 보죠. 그럼 나는 화성시다 뭘 내냐? 분담금을 내. 뭘 낸다? 분담금을 이걸 여러분들 낸다고. 1년에 300만 원 정도 내거든. 이거 많이 내지.
근데 얘가 저걸 안 내. 임대료를 안 내고 있어. 그래서 벌써 한 1년 넘어서 한 14개월 돼서 보증금 다 꺼먹고 안 내.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하니까 부부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럼 빨리 나가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대. 배째라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냅두고 있다. 그래서 300만 원 내고. 나 착한 사람이지. 근데 요게 요즘 이게 현실 기사를 하는 게 요게 내년도에 이게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걸 먹어. 이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뭐가 수용이 돼. 요거 이제 보상을 받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문재인 당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반이 딱 갈라져. 그럼 남은 이 땅 갖고 할 게 있어 없어? 없죠. 재수 되게 없지. 이거 마누라가 못 사게 하는 걸 내가 막 자꾸 서야 한다고. 자, 내가 내 돈 갖고 한 건데 어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을 마음대로 사면 안 된다. 이 땅이 얼마나 좋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았어. 눈에 보니까 이게 내 땅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 땅 파는 사람한테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그 사람 해달래 해가지고 다운 계약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샀거든. 평당 40만 원짜리를 평당 7만 원에 산 걸로 다운 계약서 써. 하도 해달래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여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거 얘기다 보면 이제 갖다 적어놨는데 자 그만두자. 분담금. 아예 안 물어봐. 내가 더 선생님이 더 많이 알아. 선생님 저 당사자기 때문에 별 다 해봤어. 국가에서 이제 화성시장 선생님이 친구야. 그래서 사석에서 그거 하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 그리고 내가 걔를 안다고 걔가 나한테 막 해준 걔도 걸려 안 걸려.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개새끼들이 뭔데 내 땅만 들어가지고 하고 막 그러냐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래.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할 얘기 했어.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뭐. 그러니까 이 보상은 뭐냐면 모르냐면 옛날 선생님이 집가 신고한 거 있잖아. 선생님이 얘기한 게 선생님 평당 40만 원 산 게 아니라 집가로 계산한 거 7만 원으로 산 거 있지. 그걸 계산해서 물가세를 반영해서 이걸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소래야 손실이 아니야. 손실이야 여러분들. 엄청난 손실이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이 땅 산다 그럴 때는 뜯어 말려. 뭐 사냐고 그냥 갖고 있다가 돌아가지라 그래. 나중에 자식한테 주는 게 낫지 여러분들. 자 그건 그런 거고 선생님 뭐에다 말하냐? 분담금.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바로 세수입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세수입 끝에 세자가 안 들어가지. 봐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기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존지원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의존지원 그러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방교부세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보조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옆에 일반지원과 특정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지원을 얘기할 때는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지원이라 그러고 특정지원은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용도로서 해서 용도를 지정한 것을 특정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주지원은 당연히 일반지원이 돼야 되겠고 의존지원은 여러분들 대부분 특정지원일 텐데 예외적으로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부터 지원되는 지원이지만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안 했어요.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 지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한 게 안 한 거지.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화살펴놓고 실질적 의미의 자주지원이라 그래. 실질적 의미. 이 실질적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빠지면 안 돼. 실질적 의미의 자주지원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지방세의 원칙이는 지방세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각해서 지방세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재정 수입 측면, 주민 부담 측면, 세무행정 측면 세 가지 유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재정 수입 측면을 대표하는 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적어보자. 충신보완, 충분성,
신장성, 신축성 두 가지야. 보편성, 안정성. 됐습니까?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금액이 수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충분성이야. 보편성은 여러분들 재정 수입 자체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조세 수입원으로 선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농촌이나 도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지방세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재산은 농촌이나 여러분 여기 보자 서울이나 다 있어 없어?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 들어가겠죠. 신장성을 얘기할 때는 저기 보자. 오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수요는 확장이 돼 축소가 돼. 수요라면 뭐 해달라. 주민의 요구는 더욱더 커져 작아져. 커지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세도 확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확장된 세입이 돼야 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안정성, 경기 변동과는 관계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돼야 한다. 안정성. 신축성을 얘기할 때는 탄력성을 얘기하는 게야. 탄력성. 지방재정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신축성 원칙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뭐가 있다? 탄력세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탄력세율이 있다. 탄력세율. 자, 우리가 탄력세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워서 안 배웠어? 우리 교재에 탄력세가 나오나? 자, 탄력세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가르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본문교재가 아니라 서부제 227페이지 봐봐. 227. 자, 지방세 수익구조에서 거기 여러분들 지방세 수익구조 거기 취득세, 광역세 보시면 여러분들 레저세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레저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있고 지방소비세 들어가, 안 들어가? 237페이지 지방세 구조 안에 특별시, 광역시세를 보제도 그 안에 레저세가 있고 지방소비세가 있어 없어? 있잖아. 이 두 개는 탄력세가 아니야. 다른 건 몽땅 다 탄력세야. 근데 탄력세는 여러분 여기 보자. 현수에 보자. 대통령령으로 조세 자체 일부를 가감할 수 있는 여러분 탄력세가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조세 일부를 가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탄력세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세 일부를 가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령 자체에 근거하여 3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가 있는데 두가 있어요. 뭐냐? 자동차세하고 담배 소비세를 얘기할 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30% 범위 가감이 가능해. 그다음에 조례 자체에 근거하여 하는 것은 5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몽땅 다. 나머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클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에 의하여 여러분들 조세 자체를 감할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 이게 바로 탄력세에 들어가는 거야. 탄력세.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현재 보자. 현재 보세요. 정부에서 이제 보유세 자체를 좀 강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이제 재산세 자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재 재산세가 예를 100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걸 여러분 50% 올렸어. 그럼 얼마가 돼? 150이 돼. 강남구하고 서초구 지역에다가. 근데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여러분들 그 구의원 보니까 구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 자체에서 정책이 생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역 주민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지. 그럼 어떡하나 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야 50% 감하자. 어? 그러니까 아까 100 그럼 오늘 150에서 50%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75%. 75로 내릴 수 있어. 오히려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이게 탄력세예요. 알았습니까? 위에 건 30% 벌에서 가감이 가능하고 아래 것은 50% 벌에 가감이 가능한 게 탄력세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신축성의 원칙을 대표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제가 뭐하고 뭐는 탄력세가 아니라 그랬어요. 레저세하고 지방소비세 두 가지는 탄력세가 아닙니다. 자, 이게 보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담배를 버리는 녀석은 머리털을 뽑고 싶은 충동을 느껴 안 느껴? 느끼지? 자동차, 담배. 자동차세, 담배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현 문재인 대통령 빼놓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 대부분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 대통령은 나빠. 왜? 자동차 차면서 담배를 버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대통령령, 담배 서비스세, 자동차세.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민 부담 측면해 가지고, 자, 어디서 적어보자. 효부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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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부담 분임. 부담 보편. 응익성. 됐습니까? 그럼 부담 분임은 모든 주민 자체가 모두 분담하도록 지방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얘기한 부담 분임의 원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적어보자. 주민세 균등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은 여러분들 주민세 내 안 내? 내죠. 여러분들이 이거 주소만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세대주가 무조건 여러분들 주민세를 내. 인천시는 얼마씩 내?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초단체에 따라 인천 남구하고 북구로 틀지도 몰라. 성남시가 얼마? 성남시가 좀 싸. 성남시가 좀 싸. 성남시가 얼마더라? 성남시가 얼마더라? 쌀고 알거든. 한 7,000원인가 그러고 수원시가 8,000원인가 그래, 여러분들. 그래 틀려. 근데 그 지방의 세대주로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주민세 균등분이라는 걸 다 내야 돼. 이거 지금 이게 부담 분임이야. 응익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효율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담 보편을 얘기할 때는 자 동일주의 동등가세란 말이 나왔나? 선생님 보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보다 많이 부담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덜 여러분들 과세하고 이게 바로 뭐야? 부담 보편의 원칙을 얘기해요. 부담 보편. 알았습니까? 이 부담 보편을 부담 공평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담 공평. 부담 분임하고 틀리지? 자, 그다음에 세무행정 측면.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징세행정이라고 그래요. 징세. 조세를 징수하는 측면. 세 가지. 자주성, 편의 최소 비용의 원칙, 국지성. 이 국지성 자체를 다른 말로 정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정착성. 여러분들 징세의 객체는 그 지역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건물이나 땅은 정착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런 걸 대상으로 한다. 그걸 국지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야, 이거 여러분들 좀 외워라. 중심보안, 효부부흥, 맨 밑에 건 국자편. 국자편 이렇게 두세요. 국자편. 자, 쌍가루 2번은 지방세 구조를 하는데 이거 다 몽땅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또 하나 지방교육세. 이건 목적세를 대표합니다. 근데 목적세 두 가지는 다 광역단체야 기초야. 광역단체의 조세야. 기초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알았죠? 광역단체야. 기초 아니잖아. 자, 그런데 보통세. 거기 여러분들 도세 적어보자. 도세에다가 소 등에서 취할래. 소 등에서 취할래. 소 지방소비세 등 등록 면허세 취득세 레저세. 자 옆에 시군세 써보자. 소도 재산이다. 담배밭은 주자. 소도 재산이다. 담배밭은 주자. 소 이건 지방소득세야. 재산 재산세. 담배밭 담배소비세. 주자 주민세 자동차세. 자 맨 끝에 등록면허세. 등재받다. 등재받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렇게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그 맨 앞에 특별시 광역세는 안 외워도 돼. 왜? 도시하고 시군세를 합한 것하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세를 더한 것 같은 것 같아. 같죠? 알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보자. 보자. 광역시 기초는 여기 보자. 자치구가 있죠.
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럴 때는 어떡할까? 이 광역시하고 군 할 때는 그 거기 광역시 맨 앞에 있는 것하고 여러분들 군 이렇게 나눠서 보냐? 그건 아니야. 광역시하고 군으로 볼 때는 광역시 자체는 도세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인천 광역시 강화군은 시군에서 군세로 그대로 받아. 근데 인천 광역시는 이때는 뭐가 된다? 도세로 징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인천 광역시하고 자치구를 할 때는 거기 자치구세 두 가지 나왔잖아. 등재받다. 나머지는 몽땅 다 광역시대가 돼. 근데 인천 광역시하고 강화군을 얘기할 때는 이때는 군 자체가 여기 들어가고 광역시는 광역시가 도세가 뭐로 바뀐다? 광역시로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냐? 아, 나 진짜 또 한 번 얘기해. 아, 이놈들아, 이거 지금 얘기한 거 뭐가 어려워. 인천광역시하고 그 남구름은 인천광역시대가 앞에 있는 거고, 남구는 자수구가 들어가는 거고, 인천광역시하고 강화군구름은 강화군은 시군세지만 인천광역시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도세로 바뀐다고. 이때 인천시가 징수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징수한다고. 알았냐? 또 몰라. 모르면 틀려. 그것도 쓰고 없어. 넘겨서 보자. 그거 가져가야 돼, 여러분 지금 얘기한 거. 자, 그제 별도로 이제 제3회 지원 뭘 얘기했죠? 지방채기 했잖아. 지방채를 또 가져가야 돼, 여러분들. 자, 일단 지방채는 이제 지방정부가 발행한 여러분들 채권인데 채권의 그만큼 채무를 진 거지. 그래서 맨 앞에 그럼 채무니까 담보가 있어야 돼. 담보가 과세권이야. 그래서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장기 채무를 지방채에 기계하고. 자, 그럼 지방채의 특징 나온 거 봐. 1번. 지방채는 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 투자 자원 조달을 위한 채무가 많아요, 여러분들. 뭐 공유 재산을 조성한다든가. 알았습니까? 도로를 만든다든가, 댐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실적으로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담보로 한다란다? 과세권을 담보로 하고 있고. 네 번째, 채무이행 또는 상환은 복수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알았습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단체장이 마음대로 발행 못해. 누구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별도로 좀 숙제해서 가져가야지. 되지? 자, 그 밑에 지방채 유형이 나오는데 증권 발행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증서 차입채가 있는데 증서 차입채는 차용증을 써주는 걸 얘기해. 차용증. 쉽게 얘기하면. 그럼 차용증을 써주면 누구한테 돈 얼마 빌렸다 아무리가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채권자가 지정이 돼야 안 돼. 채권자가 지정되는 것을 지명채권 방식이라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지명채권 방식이란 말 나와 안 나와? 그러나 밑줄. 다시 올라가서 증권 발행채는 세 가지 형태. 증권 발행 방법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나와. 이건 대부분 무기명이야. 무기명은 양도가 쉬워요. 양도가 쉬운 거죠, 여러분들. 자, 모집공채, 매출공채, 기부공채. 모집공채는 여러분들 청약서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인천광역시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방채 사실 분 신문에 공고한 게야. 그럼 사고 싶은 사람들 오는 거예요. 응모자를 모집하고 공채를 매입하도록 한 자금 조달 방식이 바로 지금 얘기한 모집공채고. 근데 두 번째 매출공채를 얘기할 때는 강제소화법이야. 강제적으로 사입금하는 걸 얘기해. 언제 하냐? 현세무사. 여러분들 인천광역시의 현세임이 주택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여러분들 매입하려고 그래.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공채 매입을 의무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평당 84평방미터 이상. 그럼 84평방미터 이상 그럼 몇 평이야? 여러분들 이거 봐. 내가 계산하면 84평방미터 그러면은 평으로 바꾸고 싶지? 곱하기 3 해봐. 24평 정도 되는 거야. 전용면적이 24평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10평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면 전용면적 33평. 전용면적하고 그냥 틀린다. 전용면적이 24평이면 보통 얼마가 돼? 30평 정도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 쉽지?
좋은 거 알려줬는데 팁인데 처음 들어봐? 선생님 얘기 줬잖아 이렇게. 좋은 거 배웠네. 근데 하여간 이제 투기 과열 지역에다가는 이걸 선생님이 그럼 84평방미터 아파트가 만약 1억이다 그러면 공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공채가 나와. 공채를 반드시 사야 돼. 안 사면 매입이 못해. 이게 바로 매출 공채. 알았어요? 너를 자동차 매입할 때 의무적으로 공채 사야 돼. 자동차도. 그래서 지금 매출 공채. 교부공채는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후년도에 지급을 약속한 지방채 증권을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방식.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이건 뭘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자 인천 예를 들어서 도화 1동부터 여러분들 8동까지 재개발이 떨어져서 그럼 재개발 떨어지면 여러분들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지작물 주사라는 게 있어. 땅하고 건물하고 보일러 다 계산해 돈을 줘.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 지작물 조사해가지고 토지에 예를 보상 가격이 6억이 나왔다고 가지고 보자. 그럼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런데 3억까지는 현금을 줘. 3억까지. 나머지 3억 있죠. 3억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뭘 발행해줘? 교부공채를 발행해줘. 그래서 발행해서 1년 뒤에 주겠습니다. 2년 뒤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부공채 여러분들. 알았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 나온 거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 대규모 공사나 재복구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그 지방채를 토대로 재원 조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여러분들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댐도 만들어줘. 이게 바로 혈증인 자원 배분 기능이야. 지방채 자체를 발행해서 여기 현재 보자. 고속도로 건설했다. 그럼 고속도로 건설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현 세대야, 다음 세대야? 보통 다음 세대가 이익을 보잖아. 그럼 공채 발행 자체를 여러분들 장기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뭘 주는 거야? 야, 니들이 그거 고속도로 내면서 이제 비용 돈 내. 돈 받아가지고 공채 비용을 충당하는 거야. 장기 공채는 30년짜리도 있어. 3년짜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집사람이 브라질 펀드를 샀는데 20년짜리를 샀어. 그 저기 뭐야 그 삼성증권 PB 상담사한테 속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해요. 그거 사기거든 그거. 그거 아니야. 그 중간에 팔아서 시간 나가지고 그냥 중간에 팔면 그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순진한 사람 속아가지고. 그래서 너 새끼가 수월인 학교 다니니까 나한테 어디 나왔어요, 나한테. 나 지금 다 소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어치니까 그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사장님 혹시 수원고등학교 나오셨냐고. 저 누가 전화 받았는데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전혀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놈한테 너 구덩이 배다 묻을래 참았어 이 자식아. 그래서 꼼짝 못해요. 다음부터 나한테 잘해. 절대 사기 안 치려고 해. 권하지도 못해. 사기 칠까봐. 여기 보자. 그러니까 여기 보자. 선생님 나한테 되면은 여기 보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손실 보는 게 많아 안 많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거에 욕심도 없어.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옛날에는 그냥 뭐 돈 좀 벌려고 그냥 별짓을 다 했는데 그 돈 버는 거 하다 돈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욕심을 피워 여러분들. 우리 보리는 욕심 피웠을 것 같아 얼굴이. 자, 지금 뭐 얘기 다 말했어요? 세대 간의 부담 공평한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죠.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꿔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재정 건전성을 제약해야 하네. 제약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82 각주 보시면은 현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채 발행 요건 자체에 대해서 4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자, 먼저 공유재산의 조성. 뭐 여러분들 공호를 만든다 이거 공유재산 아니야? 그리고 소관투자재정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공유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 번째, 재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여러분들 뭐 지진 발생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종 여러분들 예측하지 못한 여러분들 뭐 사건이 발생해. 그럼 여러분들 돈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방채 차원은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자, 인천시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올해 갚을 게 있어. 올해 예를 들어서 20조를 갚아야 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지방채 발행해서 20조 갚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 그거 똑같은 거야. 이게 지방채 차원이라는 거야. 이걸 아예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82에 2항 나온 거 봐. 2항은, 자, 아까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여러분들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랬지. 근데 외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의 의결을 받기 전에 행안부 장관의 또 승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항에 나온 거 보자. 지방채 발행하려면 그 지방채 발행 한도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채는 한도에게라도 외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에 거치기 전에 누구의 승인? 행정안전부야. 안행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건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외채를 발행할 경우는 사전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외채 발행 시 그건 좀 별도로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그거 봤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쌍거로 3번에 의전 재원에 관한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의전 재원의 첫 번째, 여러분들 국가부터 지원되는 의전 재원이고, 아까 얘기했죠. 용도가 지정이 안 된 일반 재원이라고 얘기 잘했어요. 했죠. 의전 재원은 여러분들 그 맨 끝에 보시면은 내국세 총액의 19.24% 자체를 의전 재원에 지금 얘기한 지방교부세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자. 내국세 총액의 19.24%. 이렇게. 그럼 내국세는 국세 아니야? 여기 봐봐. 국세거든? 그럼 국가와 함께 공이 한 개 안 한 개야? 한 거야. 근데 요걸 이게 독립해서 가지고 안 가져가. 가져가지. 그래서 이것을 공유의 독립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정액보조란 말 나오죠. 화살표 놓고 적어보자. 지방재정 수요액 마이너스 지방재정 수요액 마이너스 지방재정 수입액. 자, 지방재정 수요액이 얼마가 필요하냐? 100이 필요해. 근데 수입은 80밖에 안 들어와서 얼마가 부족해? 20. 20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모자란 액을 지원하잖아. 그래서 정액보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지방재정 수입액분의 수입액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걸 재정력 지수라고 그래. 뭐란다? 지방재정력 지수. 그럼 거기 지방재정력 지수라는 게 나올 거야. 이게 뭐야? 1보다 작은 지방 정부한테 지원이 돼야겠지. 1보다 크면 돈이 남아 안 남아? 돈이 남는 건데 적은 지방 정부한테 지원해야 한다. 거기 지방재정시 1보다 작은 지방 정부 지원 나왔잖아. 됐어요? 자, 이거 좀 잠깐 보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A는 여러분들 100이 필요한데 100이 다 들어왔어. 근데 B는 100이 필요한데 여기 보자. 70밖에 안 들어와서 얼마가 부족해? 30. 그럼 30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수직이라고 그래. 뭐란다? 수직. 근데 요 B를 30을 지원해주면 A와 B는 수평적 균형을 이뤄 안 이뤄? A와 B는 수평을 이루겠지. 그래서 이것을 수직적 지원인 동시에 수평적 지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를 약화시킨다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240페이지. 자, 박스에 지방재정 자립도 구하는 공식이 나왔죠. 박스 안에. 거기 여러분들 분모에 일반회계 수입 나왔지. 일반회계 수입은 적어봐. 자주지원 플러스 의전지원이야. 자주지원 플러스 의전지원분의 자주지원 곱하기 100이거든. 그럼 지금 얘기한 지방교부세는 의전지원이지. 그럼 지방교부세를 늘리면 당연히 분모의 값이 커져 안 커져? 커지겠지. 그럼 재정자립도는 올라가 떨어져?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방 재정 자립도를 약화시킨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이게 재정 자립도야. 그럼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의전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럼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분모의 값이 커져 안 커져? 커지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겠지. 그래서 재정자립도 약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자. 아까 실질적 의미엔 뭐라 했어요? 자주지원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잖아. 그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주지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방 재정력은 강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가져가야지. 의전제는 누가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19.24% 얘기했는데 사실 내국세에서 빠지는 게 있어. 뭐가 빠져? 종부세, 목적세, 특별하게 일부는 제외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외한 것도 가져가야 돼. 시험 문제는 제외한 것이 틀렸다고 나온 적이 있었고 그냥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맞는 것으로도 나온 적 두 개가 다 두 개가 다 맞는 걸로 시험지에 나왔어서 문제는 놈이 이상한 놈인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시험지를 안 거니까 일단은 그 가로 안에 빠지는 것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현장 가서 문제 답을 체킹할 때는 유도리 있게 체킹이 돼야 되겠지. 그냥 보통 내국세 총액 19.24%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문이 틀린 것으로 시험 문제만 나왔을 때도 이게 워낙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외워두십시오. 자, 근데 이제 지방교부세는 종류가 세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 보통교부세, 두 번째 특별교부세, 세 번째 부동산교부세,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자,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일반적 의미의 교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교부채액이 몇 프로? 밑줄 97%. 알았습니까? 근데 그 밑에 특별교부세는 자 얼마? 나머지 3% 자체를 밑줄 특정한 현안 수요에 고부합니다. 특정한 현안 수요의 밑줄. 그리고 특정한 현안 수요를 제 구조 여러분들 1항, 1호, 2호, 3호 쭉 나오는데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한번 보자. 1호만 보겠습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서 이 말은 용도가 지정이 된 게 안 된 게 된 거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별교부세는 특정 지원입니다. 화살 말고 특정 지원적으로. 특정 지원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 나온 거 봐. 이건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금 얘기한 부동산 교부세 배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자, 이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 20%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고 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자체는 지방정부의 밑줄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금 소방교부세를 교부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이 지방 소방교부세도 용도가 지정이 된 게 안 된 게? 된 거지. 이것도 특정 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가지 재원 가운데 특정 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교부세하고 또 하나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 재원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일반 재원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가장 빚이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지방교부세를 일반 재원의 형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내려가서 이번엔 여러분들 의전지원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국고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용도가 지정된 특정 지원이야. 의전 지원이고 경상 지원은 해마다 수입이 존재하는 지원이 경상 지원이야. 보조금 매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상 지원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줄 정률이야, 정액이야. 정률이야, 정률. 정액 보조가 아니라 정률 보조야. 자, 예를 들어 여기 현재 보자. 자, 현재 보세요. 인천시에서 시립의료원을 여러분들 지으려고 그래. 그럼 국가에서 보조해 주거든? 어떠냐? 자, 시립의료원 공사비에 30% 지원해 주겠다. 20%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30% 20%니까 정률이야 정액이야. 그래서 정률 보조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시립의료원건설에 30% 지원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70%는 누가 부담을 하는 얘기야? 지방정부 네가 꼭 부담해 그거 아니야. 이게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을 대응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응지원 화살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을 대응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얘기한 지방교부세를 표바세 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표바세 비리. 보조금 아니야. 그럼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 여러분들 내년도 총선에서 유리하잖아. 유리하죠. 표바세 비료. 그리고 보조금 자체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배분 정책이 들어가. 배분 정책은 구유통 정치, 갈라먹기식 다툼 발생한다 그런다? 한다. 그거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조금 다음 페이지 보자. 그 형태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려적 보조금, 두 번째 교부금, 세 번째 부담금,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그럼 장려적 보조금을 얘기할 때는 용도가 면 앞에 미칠 고유의 사무야. 근데 고유의 사무인데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싶어. 자, 지방에 여러분들 자 병원이 없어. 병원은 여러분들 고유의 사무야. 근데 국가가 병원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야 니들 시도에다가 시립병원, 도립병원 만들면 국가에서 돈 대줄게. 이게 바로 장려적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겠죠. 옆에 위탁금, 그걸 교부금 그러는데 용도가 뭐야? 기관 임사무입니다. 이건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용도가 뭐야? 단체 임사무야. 함께 부담하는 게야. 그래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3번에 지방재정력 결정 변수가 나왔는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기업본에 1인당 주민세 부담 능력이 높을수록 지방재정력은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재정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재정력 강화, 자주지원비이 크면 클수록 투자비 비중이 크면 클수록 재정력은 강화되겠지. 미래에 수익이 있으니까. 잠재적 재원 동원 능력은 지방정부 소유재산을 얘기하는 게야. 소유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력은 강화되지. 그 다음 별표. 개발재정 수요가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이에요. 낮을수록. 뭐 해달라 하는 것이 적을수록 지방재정력은 강화돼 안 돼? 강화되죠, 여러분들.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 예산 배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 배분도 유사할 경우에 재정력은 강화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여기 보자. 지방정부한테 이거 해. 기능은 배분했는데 돈은 안 줘. 그럼 이건 여러분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더 준 게 안 준 게야? 준 거지. 기능도 배분하고 돈도 쥐야지 재정력 강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재정력 지수 기억났나? 요거 지방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 아니야. 그럼 이게 1보다 크면 클수록 재정력은 강화되는 게 강화되지 않는 게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크면 클수록 강화된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방재정 자립도 구하는 공식 아까 얘기 가지고 가시고 이번에 재정 자주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자, 분모에 일반회계 수입 나왔죠? 지방세 플러스 세 플러스 뭐가 나와? 지방교부세를 더한 것을 재정자주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구하는 공식 가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4번에 이번에 지방재정조정제도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보자. 기초단체 간에도 잘 사는 데가 있고 못 사는 데가 있어 없어? 인천만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인천 동구하고 인천 계양구하고 어디가 잘 살아? 계양구가 잘 살잖아. 계양구는 번쩍번쩍 아라비안 나이트도 있고.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 가봤어요? 계양구에 있는 거 여기 보자. 한 10년 됐나? 10년 된 거, 10년이 뭐야? 15년 됐나? 현재 친구 한 놈이 여기 인천에 살아. 인천 서구에 사는데 이놈아가 이제 그 계양구에서 만나재. 그래서 내가 이제 오니까 야, 나 인천 와서 수업하고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왔으니까 술 한잔 먹자. 술 한잔 사게 돼서 어디로 가면 돼? 이게 계양구 어디로 오래. 그래서 이제 계양구를 갔죠. 물어 갔지. 갔는데 그래서 그러고 술 한잔 먹고 나니까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게서 야 저거 뭐니까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유명한 나이트 클럽이래. 나이트 가게 돼. 나이트 그거 싫어하거든. 캬바레도 싫어하고. 여기 보자. 그래서 뭐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큰 나이트가 있는 걸 때 막 번쩍번쩍 빛나. 계양구는 잘 살지. 잘 살아요. 그러면 잘 사는 계양구보다는 동구가 못 살잖아. 그 못 사는 동구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방재정 조정제도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광역이 기초한테 지원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징수교부금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조정교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징수교부금은 여러분들 광역시나 도세 자체를 기초단체가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그러면 어떠냐? 징수금의 3% 자체를 누구한테? 기초단체한테 지원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선생님 보세요. 인천광역시 조세를 남구나 북구라든가 동구가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징수 금액이 몇 프로? 3% 자체를 남구나 북구나 동구가 먹는 걸 얘기해.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정교부금이 나왔는데 한 줄 넘겨보세요. 자, 지방재정법 제29조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고 거기 그 하단에 여러분들 제29조 이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시군 조정교부금은 없었어요. 이게 재정보전금이었는데 명칭이 2014년도에 명칭이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이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 1항 나온 거 보자. 시도지사는 다음 각 구의 금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로 재원을 확보해야 될 이렇게 나왔지. 그럼 밑에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제29조 2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온 거 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야 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지금 얘기한 조정교부금 자체는 여기 보자. 국가가 지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광역단체가 어디? 기초로 주는 거구나. 광역단체가 기초로 주는 것은 지금 얘기한 조정교부금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징수교부금이 있구나. 그 정도로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갈 것. 알았습니까? 정리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방재정 파트는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